결국 재개발 재건축 사업에 전부 다 브레이크. 자, 두 번째 이야기 한번 넘어가 볼까요? 다음 정권까지 재건축 추진 안 하겠다. 네, 재건축이 드디어 셈법 계산이 빨라지기 시작을 했습니다. 일단 접자는 조합원들 의견이 많아서 연말까지 사업 진행을 중단하기로 했다. 최악의 경우 정권이 바뀔 때까지 연기할 수도 있다라는 재건축 조합의 조합장 이야기가 있었는데요. 어쨌든 초기 사업장 같은 경우에는 올스톱 분위기고요. 그렇지 않은 지역들은 계산기를 두들긴다라고 정신이 없습니다. 자, 그럼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가 있죠. 분양가 상한제가 실시된 상황에서 재건축 사업장의 사업성을 높이려면 과연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없어. 그래서 없어. 있어. 어떻게? 있어. 그래서 얘기들이 나오고 있어요. 1. 제가 재밌는 걸 얘기를 하고 싶은데요. 첫 번째, 일반 분양 안 하겠다. 일반 분양 안 하면 사업성이 어떻게 늘어나? 그래서 고급화 시켜서 가격을 끌어올리겠다. 그러니까 일반 분양을 안 하겠다는 얘기는 결국 뭐냐면 조합원 돈으로 재건축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럼요. 사업성이 높아지는 게 아니지. 그럼요. 그냥 우리는 일반 분양을 안 하고 어차피 일반 분양 헐값에 뺏길 거 우리는 그냥 우리가 돈 내고 우리 집만 헐고 새로 지을게요. 이 얘기인 거거든. 예를 들자면 그렇죠. 이 사례가 어디에 있냐면 동구 이촌동에 렉스 아파트라고 있었어요. 걔가 이제 레미안 이촌 첼리투스로 바뀌었는데 이게 460세대 40평형 단일 평형이었거든요. 460세대 헐고요. 460세대만 졌어요. 1대1 저거. 예, 50 정확하게 얘기하면 40평형 아파트 50평형으로 딱 사이즈 업해가지고 올라간 그 케이스거든요. 일반 분양이 상식적으로는 빵이죠. 근데 분양 신청 안 한 사람도 있고 또는 청산자도 있고 해서 한 12개인가 일반 분양이 있었을 거예요. 그러니까 일반 분양 이렇게 해야 되는 게 아니라 지금 얘기하는 분양가 상한제 적용 이런 것도 없고 그냥 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었던 거죠. 여기는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 적용될 때 했는데 재건축 초과이익 부담금도 없어. 이게 없으니까. 그렇죠. 여기 관리처분 계획을 2010년인가 수립했는데 그때 보면 추가 부담금이 얼마냐면 40평형이 50평형 아파트로 460세대를 짓는데 들어가는 비용 다가 추가 부담금인 거예요. 일반 분양 수익 자체가 없으니까. 일반 분양이 있지만 그건 사실 그 사람 청산금 줘야 되고 집 짓는 돈 들어가야 되니까 거의 똔똔 수준인 거죠. 그래서 그 당시에 1인으로 나눠보면 5억 4,200 정도의 추분들이 있었어요. 근데 그 돈 내고 그러니까 어차피 40평 아파트 털고 50평 주면 50평 집 짓는데 돈 들어갈 거 아니야. 그 돈들을 내신다 생각하고 그렇게 하신 거예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지금 하겠다라고 하는 모양들이 사실 그 모양대로 우리도 그러면 돈 내고 하지 뭐. 그러면 뭐 일반 분양할 거 없고 어차피 우리 집 지어서 들어가는데 우리가 돈 내는 거니까 괜찮을 거 아니야. 이 마음에 얘기를 하시는 건데 결과는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렇게 만약에 간다라고 하면 네. 이 재건축 사업은 나 너 두 사람 생각으로 가는 게 아니라 이 소유자들 공통이 생각을 하고 그쵸. 모두가 그 내용에 동의를 하고 동의만 하는 게 아니라 낼 돈도 있어야 돼요. 그렇죠. 근데 이 엑스 아파트 재건축할 때는 지금처럼 금융이 막혀 있지 않았어요. 지금은 중도금 대출, 추가 부담금 대출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굉장히 많이 칼질이 가해져서 막혀 있는 상황이고 그렇게 하자라고 했는데 그러면 중도금 대출은 해주는 거야? 그거는 지금 규제 때문에 안 되는 뭐 이런 상황이 생기면 실질적으로 가려고 이렇게 포부 넘치게 까짓 거 일반 분양하지 말고 우리가 다 줘 대출이 안 되는데요? 그럼 멈출까? 뭐 이런 상황이 생길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단순히 감정적으로만 얘기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이런 상황에 따라서 조합원들 이해관계들은 다 다르기 때문에 그렇죠. 예. 막상 이대로 밀어붙일 수 있는 단지들은 저는 제한적일 것 같아요. 이게 재건축 아파트들이 돈 많은 분도 있지만 나는 이것 좀 추가 부담금 얼마 안 되면 뭐 재건축할까 이런 마음으로 조합 설립에 동의를 했는데 이렇게 돈이 융통이 안 되고 많이 내가 추가 부담을 해야 되는 상황이 된다라고 하면 나는 지금은 이런 계획에서는 찬성을 못 하겠는데요. 뭐 이런 사람들도 나올 수 있거든요. 맞습니다. 그래서 일단 분양가 상한제가 시행이 된다고 하니까 거기에 맞춰서 할 수 있는 방법들을 고민하는데 그 중에 하나가 뭐 1대1 재건축 방식으로 전환하겠다라는 얘기 하나의 방법일 수 있겠지만 결과적으로 그게 더 좋은 선택인지는 결국 주파나를 튕겨봐야 답이 나올 것 같습니다. 또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어요. 건축비를
건축비를 줄이겠다라는 얘기죠. 어차피 그렇게 할 거니까 조경비 줄여서 공사비 절감을 통해 조합원의 이익을 좀 더 확보해서 진행해 보겠다. 이거는 그래도 진행하겠다는 생각이 강한 거죠. 그리고 초기 사업장의 경우는 일단 좋은 시기에 다시 하겠다. 이런 식의 가닥들이 잡혀가는 것 같은데 사실 생각해 보면 재건축이나 재개발 사업 같은 경우에는 추진 속도가 조합원의 수익에 굉장히 영향을 미치잖아요. 이렇게 분양가 상한제 시행으로 인해서 추진 속도가 딜레이가 되면 조합원들에게 그것도 굉장히 큰 피해가 있는 거 아닌가요? 어떻게 보면 분양가 상한제 영향을 받더라도 빨리 진행하는 게 더 나은 거 아닌지. 근데 지금 장기간 추진 중단이라고 하는 얘기는 그 얘기죠. 정권 바뀌면 하겠다 이 얘기인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렇게 지금 재건축 사업 추진, 재개발 사업 추진에 부정적이지 않은 정권이 나오면, 그러니까 지금 걸려 있는 이 허들들이 다 풀리면 그때 속도 내서 하겠다. 뭐 이런 얘기를 하고 싶은 거겠죠. 예. 자, 그래서 또 궁금한 건데 이제 강 소장님이 강한 것 중에 하나가 사업성 분석 이런 거잖아요. 제가 궁금한 게 있는데요. 1년이 사업이 지연이 되면 조합원은 어느 정도의 근데 추가 부담이 늘어날까요? 그게 이 사업 지연이 네. 사업이 많이 가니까 사업비라고 하는 게 네. 조합이 1년에 돈 쓰면 얼마 쓰겠어요. 그러니까 그죠. 행정 업무 예를 들어 용역비, 뭐 음. 설계, 뭐 무슨 용역비 이런 식으로 해서 어디를 줘야 되는 용역비들이 많이 지불된 상태라고 하면 네. 이제 뭐 그럴 수도 있지만 사실 중간에 가는 단계에서 그런 용역비가 큰 게 아니라 정비 사업에서 본격적으로 돈이 나가기 시작하는 거는 이주하면서부터거든요. 이주비가 그러니까 많이 돈을 빌려오게 되고 사업비 대여금을 많이 세입자에 대한 보상도 해줘야 되고 재개발 같은 경우는 또는 청산자에 대한 청산자 땅을 매수하기 위해서는 사업비 대여도 해와야 되고 이제 이런 거 할 때 돈이 많이 필요한데 그래서 실질적으로 금융 비용들 그러니까 사업비가 급증하는 시점이 이주 시점부터란 말이에요. 그 이전까지는 상대적으로 그렇게 돈을 많이 쓴 건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1년 늦어지면 언제 얼마나 늘어나느냐? 이주가 시작되고 나서는 진짜 많이 늘어나죠. 네. 예. 제가 막 그 지난 하락장에서 이주 시작되고 나서 잘 아시겠지만 계셨던 맞은편 지역에 뭐 한 달에 이주비랑 사업비 대여금 이자가 몇십억, 아파트 20평형대 아파트가 한 달에 5채씩 6채씩 사라졌어요. 이번 달 분양 못하면 일반 분양 6개 분양가가 없어지고 6개 분양가가 없어지고 그걸 4년 했거든요. 그러니까 그렇죠. 어마어마한 손실이 발생한 거죠. 근데 그렇죠. 그 전에 이주하기 전에 스톱을 했으면 그 이전에 했으면 적어도 그때까지 대여한 비용에 대한 금융 비용들 정도 쌓이면서 뭐 그 몇 년 그럼 상대적으로 사실 좀 손실은 좀 더 줄었을 거라 생각하는데 그러니까 지금 멈춰서는 시점이 어디냐에 따라서 그 비용은 사실 좀 최소화하면서 그리고 그 시절에 비해 지금 금리가 엄청 낮은 수준이기 때문에 금융 비용 부담은 상대적으로 그때만큼 크진 않을 것 같긴 해요. 그렇긴 하나 네 그래서 아마 이제 그런 계산을 해보면서 뭐 사업 추진 주체들 나름대로 고민을 하겠죠. 근데 현실적인 문제도 이런 거 있어요. 사업 추진 안 하면 이 조합장님 이런 분들은 회사 그만두고 나와서 이거 전업으로 지금 하고 계실 텐데 네네. 그리고 이 사업비 대여해 올 때 이제 뭐 담보 걸어가지고 대여해 오고 이런 분들 임원들 있잖아요. 이제 그런 분들 입장에서는 죽는 거예요. 이거 사업이 멈추는 건 알겠는데 개인 채무 이런 것들 매몰 비용 만약에 사업이 멈춰선다고 하면 매몰 비용 어떻게 부담해야 돼 이런 문제 때문에 그게 당장 내 등에는 비수가 꽂힌 상태니까 그래도 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제 이런 상황이 생길 수도 있고 그런 거죠. 자, 사업의 단계에 따라 사업 지연이 될 때 부담돼야 될 부담금은 천차만별 다를 수밖에 없다. 또 사업의 규모에 따라서도 역시 또 다를 것 같습니다. 사업 지연에 따라 사실 큰 손실이 발생하냐 안 하냐에 대한 기준은 이주를 시작했느냐 안 했느냐를 시점으로 판단해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결국 이런 식의 상황이라면 이주를 시작하지 않은 단지 입장에서는 굳이 일부러 빨리 추진해서 이익을 극대화시킨다라는 것은 말이 안 맞는 그런 얘기인 것 같습니다. 결국 재개발 재건축 사업에 전부 다 브레이크가 예상된다라고 얘기해도 과언이 아닐 것 같은데 자 그래서 과연 또 시장은 어느 쪽으로 흘러가게 될지 관심 가져야 될 부분인 것 같습니다.